안녕하세요. 노년기의 건강 채널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치과에 가는 게 두려우신가요? 그 차가운 기계 소리, 치료비 걱정, 그리고 혹시 이를 뽑아야 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저도 그 기분 잘 압니다. 하지만 치과에 거의 가지 않고도 건강한 치아와 잇몸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떨까요? 오늘은 74세 어르신이 10년 동안 치과에 거의 가지 않고 건강한 잇몸을 유지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저는 35년 넘게 서울에서 치과를 운영하며 수많은 환자분들의 잇몸과 치아를 지켜온 박세중 박사입니다. 이제는 병원에 덜 가게 만드는 생활 습관을 여러분께 전하고 있죠.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칫솔질보다 중요한 잇몸 관리법과 잇몸을 살리는 5가지 천연 재료, 그리고 그 활용법까지 모두 배워가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치과 가는 게 두렵거나 최근 잇몸 때문에 고민이신 분들, 댓글로 여러분의 경험을 공유해주세요. 좋아요와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시면 앞으로도 병원 덜 가는 꿀팁을 꾸준히 전해드릴게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우리는 보통 치아에 문제가 생기면 치과에 간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놀랍게도 치과를 찾는 대부분의 이유는 치아 자체보다 잇몸 때문입니다. 치아는 멀쩡해도 잇몸이 약해지면 치아를 지탱할 힘이 없어져요. 잇몸은 치아의 뿌리를 단단히 잡아주는 토대인데 이게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치아라도 소용없죠. 양치할 때 피가 나거나 잇몸이 붓는 느낌이 든다면 그건 단순히 잇몸이 약해서 라고 넘길 일이 아니에요. 그건 우리 몸이 보내는 경고 신호입니다. 전문 용어로 치주염이라고 부르는 이 상태는 잇몸뼈가 녹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처음엔 피만 조금 날 수도 있지만 방치하면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결국 치아가 흔들리거나 빠질 수도 있죠. 실제로 60대 이후 치아 손실의 절반 이상은 충치가 아니라 치주염 때문입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이 문제는 더 심각해져요. 노년기엔 우리 몸의 재생 능력이 떨어지고 잇몸 혈관도 약해지거든요. 게다가 입이 마르거나 침분비가 줄면 세균이 더 빨리 번식해요. 그래서 이제부터는 치아 건강을 넘어 잇몸 건강이 핵심이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루에 양치 몇 번 하시나요? 저는 하루 3번 꼬박꼬박 양치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하지만 한 가지 아셔야 할 게 있습니다. 칫솔질만으로는 잇몸을 완벽히 지킬 수 없어요. 왜냐고요? 첫째, 칫솔이 닿지 않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특히 잇몸선, 그러니까 치아와 잇몸이 만나는 경계 부분은 세균이 쌓이기 쉬운데 일반 칫솔로는 그 안쪽을 제대로 닦기 어렵죠. 둘째, 혀, 입천장, 볼 안쪽 같은 곳도 양치할 때 자주 놓치는 부분이에요. 그런데 이곳들은 세균이 번식하기 딱 좋은 환경입니다. 그래서 칫솔질 외에 추가적인 도구와 습관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치간 칫솔은 치아 사이사이를 깨끗이 닦아주고 혀 클리너는 혀 표면의 백태와 입냄새 원인을 제거해요. 손끝이나 깨끗한 면봉으로 잇몸을 부드럽게 문지르는 마사지도 혈류순환에 도움이 됩니다. 저희 치과에도 양치 꼼꼼히 하는데 왜 잇몸이 아픈 거죠? 라며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런 분들께 간단한 루틴만 추가로 알려드렸더니 잇몸 출혈이 줄고 붓기가 빠진 사례가 정말 많았습니다. 이제 치과에 거의 가지 않고도 잇몸 건강을 지킨 74세 어르신의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이분은 제 환자 중에서도 정말 인상 깊었던 분이에요. 지방에 사시는 분으로 제가 서울에서 진료할 때부터 꾸준히 연락드리며 지켜본 분입니다. 고혈압 약을 오래 복용하셔서 입이 자주 마르는 증상이 있으셨죠. 그런데 놀랍게도 10년 가까이 잇몸 출혈, 붓기, 치아 흔들림 없이 건강하게 지내셨어요. 도대체 비결이 뭐냐고 여쭤봤더니 대답이 참 간단했어요. 매일 잇몸에 천연 재료를 발라줘요. 양치 후 깨끗한 면봉이나 손끝으로 잇몸선을 따라 천연 재료를 살짝 바른다고 하셨어요. 처음엔 그게 뭐 대단한 효과가 있겠어 싶었죠. 하지만 이분의 잇몸 상태를 확인해보니 치과 스케일링만 가끔 받으실 뿐 염증이나 치주염 초기 소견조차 없었어요. 이분의 루틴은 정말 간단합니다. 아침에는 양치 후 미지근한 물로 입을 헹구고 면봉에 천연 재료,
예를 들어 코코넛 오일을 묻혀 잇몸선을 따라 바르세요. 혀도 부드럽게 닦고요. 저녁에는 같은 방법으로 코코넛 오일이나 프로폴리스를 얇게 바르고 잇몸을 가볍게 마사지합니다. 이 루틴을 10년 넘게 꾸준히 하셨고 놀랍게도 잇몸 퇴행이 거의 없었어요. 10년 전과 작년 검진 때 촬영한 잇몸 사진을 비교해봤는데 잇몸선이 안정적이고 염증 흔적이 없더라고요. 무엇보다 이 나이에 자연 치아를 모두 유지하신 게 정말 대단했죠. 저는 이 루틴을 다른 환자분들께도 소개했고 특히 60대 이상 분들 중 실천하신 분들은 잇몸 붓기와 출혈이 줄었다고 하셨어요. 이분의 비결은 복잡하거나 비싼 게 아니에요. 필요한 건 3가지뿐입니다. 잇몸을 살리는 천연 재료, 그걸 바를 간단한 도구, 그리고 하루 2번 3에서 5분의 시간. 이제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실 부분, 어떤 천연 재료를 어떻게 써야 하는 거지? 라는 질문에 답해드릴게요. 제가 소개할 5가지 재료는 오랜 시간 환자분들이 실제로 써보고 효과를 본 것들이에요. 저도 진료 현장에서 자주 권장했던 방법들이죠. 첫 번째는 코코넛 오일입니다. 코코넛 오일은 해외에서 오일 풀링이라고 해서 입안을 헹구는 용도로 이미 유명하죠. 이 오일에는 라우르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는데 이게 세균을 죽이고 염증을 줄이는 데 탁월합니다. 특히 잇몸이 자주 붓거나 아침에 입안이 텁텁하고 냄새가 걱정되시는 분들께 추천드려요. 사용법은 간단합니다. 아침 양치 후 깨끗한 면봉이나 손끝에 코코넛 오일을 소량 묻혀 잇몸선을 따라 부드럽게 마사지하듯 발라주세요. 1에서 2분 문지른 뒤 물로 헹구거나 뱉어내면 됩니다. 삼키지 않는 게 중요해요. 하루 1, 2번, 특히 아침에 하면 입안 환경이 깨끗해지는 걸 느끼실 거예요. 두 번째는 프로폴리스입니다. 꿀벌이 나무 수액과 꿀을 섞어 만든 이 물질은 천연 항생제로 불릴 만큼 강력한 살균 효과가 있어요. 입안이 자주 헐거나 잇몸이 욱신거릴 때 특히 효과적이죠. 양치 후 프로폴리스 원액을 면봉에 아주 소량 묻혀 잇몸에 살짝 찍어 발라주세요. 시중의 스프레이형 제품도 편리합니다. 단, 너무 자주 사용하면 입안이 건조해질 수 있으니 하루 1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걸 추천드립니다. 민감하신 분들은 소량으로 테스트해보세요. 세 번째는 천일염 또는 죽염입니다. 소금은 적당히 사용하면 입안 세균을 억제하고 작은 상처를 보호해줍니다. 하지만 소금을 직접 잇몸에 문지르면 점막이 상할 수 있으니 절대 그러지 마세요. 따뜻한 물에 천일염을 아주 소량, 티스푼 4분의 1 정도 녹여 가글하거나 그 물을 면봉에 묻혀 잇몸선을 닦아주세요. 죽염가루를 사용할 땐 깨끗한 손가락에 소량 묻혀 잇몸선에 지그시 눌러 바르세요. 문지르지 말고 살짝 누르는 게 포인트입니다. 하루 1번, 아침에 하면 충분해요. 네 번째는 유칼립투스 오일입니다. 호흡기 건강에 좋기로 유명하지만 입안에서는 강력한 탈취 효과와 염증 완화 효과를 발휘해요. 입냄새가 고민이신 분들께 특히 좋아요. 식용 또는 구강용으로 인증된 유칼립투스 오일을 선택하세요. 향초용은 절대 사용 금지. 면봉에 오일을 1, 2방울 묻혀 잇몸 안쪽에 얇게 발라주세요. 자극이 걱정되시면 미지근한 물에 오일을 희석해 가글처럼 사용해도 좋아요. 일주일에 2, 3번 정도가 적당합니다. 마지막은 녹차 추출물입니다.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세균을 억제하고 폴리페놀은 잇몸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진하게 우려낸 뒤 미지근하게 식혀 입을 헹구거나 면봉에 묻혀 잇몸선에 발라주세요. 시중에 판매하는 구강용 녹차 추출물도 좋아요. 하루 1, 2번 사용 가능하며 처음엔 소량으로 테스트에 자극이 없는지 확인하세요. 이 5가지 재료는 모두 인터넷이나 마트에서 쉽게 구할 수 있고 가격도 부담 없어요. 하루 3에서 5분, 양치 후 이 루틴을 추가하면 잇몸 건강이 달라질 거예요. 제 환자분들 중 3개월 이상 꾸준히 실천하신 분들은 잇몸 출혈이 줄고 입냄새까지 개선됐다고 하셨어요. 이제 이 재료들을 언제, 어떻게, 얼마나 자주 사용해야 하는지 정리해 드릴게요. 천연 재료를 사용할 땐 타이밍이 중요합니다. 아침 양치 후와 자기 전 양치 후, 하루 2번이 가장 좋아요.
아침은 하룻밤 자고 나면 입안 세균이 가장 많이 번식한 상태예요. 이때 코코넛 오일이나 천일염 가글로 입안을 깨끗이 하면 하루를 상쾌하게 시작할 수 있습니다. 자기 전에는 수면 중 침분비가 줄어 세균이 활발해지죠. 프로폴리스나 유칼립투스 오일을 바르면 잇몸을 보호하고 염증을 예방할 수 있어요. 바르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양치를 꼼꼼히 한 후 깨끗한 면봉이나 손가락으로 잇몸 선바로 위쪽을 따라 살짝 눌러 바르세요. 손가락을 사용할 땐 손을 깨끗이 씻고 손톱이 짧아야 잇몸에 자극을 주지 않습니다. 강하게 문지르면 잇몸이 상할 수 있으니 부드럽게, 바르는 양은 눈에 보일 정도로 소량이면 충분합니다. 입안은 흡수가 빠르니 적은 양으로도 효과를 볼 수 있어요. 재료마다 사용 빈도는 조금 다릅니다. 코코넛 오일은 하루 1, 2번, 아침과 저녁 모두 사용해도 좋아요. 프로폴리스는 강한 성분이라 하루 1번, 자기 전에 사용하는 게 좋습니다. 천일염은 하루 1번 가글로 직접 바를 땐 이틀에 1번 정도가 적당해요. 유칼립투스 오일은 일주일에 2, 3번 희석해서 사용해야 하고요. 녹차 추출물은 하루 1, 2번 자극 테스트 후 사용하세요.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꾸준함이 생명이에요. 하루 이틀 해보고 포기하면 효과를 못 느낍니다. 최소 2에서 4주 실천해보세요. 잇몸 상처나 염증이 심하면 천연 재료도 자극이 될 수 있으니 바로 치과에 가세요. 제품은 반드시 식용 또는 구강용으로 인증된 것만 사용하세요. 특히 에센셜 오일은 공업용이나 방향제용은 절대 금지입니다. 이제 천연 재료 루틴 외에 일상에서 꼭 기억해야 할 잇몸 건강 습관 5가지를 정리해 드릴게요. 첫째, 정확한 양치법입니다. 하루 2번, 2분 이상 부드러운 칫솔로 잇몸선과 치아 사이를 쓸듯이 닦아주세요. 너무 세게 문지르면 잇몸이 손상됩니다. 둘째, 입안 촉촉히 유지하기. 입이 마르면 세균이 번식하기 쉬워요. 물을 자주 마시고 특히 고혈압약 복용 중이시라면 구강 건조에 더 신경 쓰세요. 셋째, 음식 선택. 오징어처럼 단단한 음식은 잇몸에 부담을 줄 수 있어요. 적당히 씹을 수 있는 음식을 골라 잇몸 자극을 유지하세요. 넷째, 틀니나 보철물 관리. 틀니나 임플란트가 있다면 매일 세척하고 한 달에 1번 치과 점검을 받으세요. 음식물 끼임은 염증의 주범이에요. 다섯째, 면역력 관리. 스트레스와 수면 부족은 잇몸 염증을 부추깁니다. 비타민C, 항산화 영양소가 풍부한 식단과 충분한 잠을 챙기세요. 이 5가지 습관과 천연 재료 루틴을 꾸준히 실천하면 10년 이상 치과에 가지 않고도 건강한 잇몸을 유지하실 수 있어요. 제 환자분들 중 이 루틴을 2에서 4주 실천하신 분들은 잇몸 출혈과 입냄새가 줄었고 치과 방문이 확연히 줄었다고 하셨어요. 치아를 잃는 가장 큰 원인은 치아 자체가 아니라 잇몸이 무너지는 겁니다. 하지만 작은 습관만 추가하면 잇몸은 충분히 회복할 수 있어요. 하루 3분, 천연 재료를 바르는 루틴이 10년 뒤 치아와 잇몸 건강을 지키는 보험이 됩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녁, 양치 후 1가지 재료부터 시작해보세요. 입안이 편안해지고 치과 가는 횟수도 줄어들 거예요.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여러분만의 잇몸 관리 비결 댓글로 공유해주시면 다른 분들께도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저는 구강자연치유를 연구해온 박세중이었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더 건강한 삶을 위해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